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전임남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동안 짤막하게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저번에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였죠. 제가 그쪽으로 교육 갔어가지고 저 서울대 안 다닙니다. 근데 교육만 거기서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 마침 정말 시골 한 구석에도 위에 평창 슈퍼차저가 있을 정도로 슈퍼차저가 깔려있다 하면서 되게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교육을 이번엔 세종에 왔거든요. 근데 세종에도 있다, 슈퍼차저가 8기나 있습니다. 여기 세종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AK 프라자라는 곳인데, 와, 8기, V3로만 8기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데스티네이션 차저들이 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제 레퍼럴 이용해 주셔가지고 슈퍼차저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너무 테슬라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슈퍼차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종 슈퍼차저도 올해 신설된 곳이죠. 그리고 슈퍼차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기자님 얘기, 고속도로에도 생길 것을 좀 추진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일단 각설하고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202.12.3.1 버전, 2버전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OTA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지. 이 영상은 테슬라 오너분들한테도, 그리고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도 테슬라가 저 정도 업데이트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테슬라 업데이트가 최근에 좀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죠.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쉬었다가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몰아서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OTA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물론 테슬라가 삽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 오토 트렁크 동작이 이상해진다거나, 갑자기 오토 파일럿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딱히 뭔가 이상한 요소, 물론 오토 트렁크는 고쳐질 거라고 해요. 아직도 안 고쳐졌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 있죠. 그래서 OTA가 이런 거 단점 같은 거 겪으면 당연히 OTA 이게 장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예요. 저도 갑자기 트렁크가 안 닫히고 하면은 짜증날 것 같거든요. 다만 근데 그 밖의 장점들이 훨씬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할 건 욕하되 이 OTA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보이시죠? 릴리즈 노트 해가지고 보이면 되는데, 저는 지금 12.3.2 버전을 받았어요. 어제 12.3.1 버전이었는데 아침에 또 왔더라고. 아마 여기서 좀 더 버그 패치가 될 겁니다. 지금 리리프레시 차량들의 오토 트렁크 간혹가다 문제 생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패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12.3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일단 어떤 것이 업데이트 됐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 노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릴리즈 노트에 있는 것만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잠수함 패치 같은 것도 많이 됩니다. 잠수함 패치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하단 표시줄 사용자 지정 개선. 이거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바랬던 거죠. 이 업데이트, 그러니까 12.3 버전 이것에 떠나가지고 좀 대형으로 좀 V11이라고 하죠. 큰 범위로 가면 이게 11 버전입니다. V11 아래에 202.12.3 버전 그렇게 있는 거예요. V11이 되면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뭔가 앱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을 끌어다가 막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좋아진 게 맞아요. 당연히 이런 게 좋아진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인터페이스가 정말 갈고 닦은 거라 정말 좋은 인터페이스였죠. 예를 들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쓰르면은 전비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전비 보려면은 일단 메뉴 들어가서 여기 주행거리계 봐야 되고, 전비가 충전하고 전비가 네, 이거는 제가 프리컨디셔닝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와, 프리컨디셔닝 장난 아니죠.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전비를 봐야 돼요.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없애버렸다. 타이어 공기압 보는 것도 정비 가서 봐야 돼요. 지금 안 보이는데 운행하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2번 쓰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가 되게 역해한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 여기서 바로 열선 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단 말이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단 말이죠. 일단 겨울에 히터 안 틀고 엉따만 틀고 싶은데, 엉따 틀려면은 예전에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엉따만 틀면 되는데, 앞으로 엉따를 켜려면은 굳이 공조를 켜가지고 엉따 버튼을 누르든가, 엉따 누르고 끄면은 엉따도 같이 꺼져.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음성인식 해가지고 시트 열선 몇 단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어플을 써가지고 키든가. 아니 차에서 운행하는데 어플을 써가지고 열선을 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많은 뭐 불만의 트위터를 많이, 해외에서 똑같거든요. 이런 걸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딱 잘라 거절을 했죠.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할 필요 있냐, 여기 봐라, 시트도 자동이 있는데 자동 누르지 왜 님들이 이 시트 열선을 조정하려고 해? 하는 그런 이상한 트윗을 남기고 아주, 와, 이건 좀 잘못됐다. 테슬라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실드 못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좀 일론 머스크 형님이 좀 이제, 좀 굴복을 한 것 같아요. 하단 표시줄 사용자 이 지정 개선 메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열선 보이죠? 아, 열선 안 보이구나. 여기 보면은 디프로스트 기능 있죠? 앞쪽이랑 뒤쪽. 근데 이거를 끌어가지고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생깁니다.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길게 누르잖아요. 여기 버튼을. 갑자기 없었던 거, 여기 전면 성애 제거, 후면 성애 제거, 좌측 시트, 우측 시트 와이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킥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좌측 시트를 눌러 여기다가 앱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앱이랑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메시지 앱을 넣으면은 4개였거든요. 원래 최대가 4개였는데 일단 이것조차 5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 넣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게 아니냐? 네, 아닙니다. 좀 필수 요소 비슷한 것들은 여기 별도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옆에다가 전면성애 제거를 넣을 수는 없어요. 하나 없어지죠. 맨 옆에 있던 거. 전면성애 제거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트 아니고선 안 들어갑니다. 시트는 따로 공간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좌측 시트는 넣는데 양쪽 들어가게 되죠. 다만 이제 성애 제거는 별도의 하나의 앱을 하나 써야 된다, 팝업을.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진작 이랬어야지. 이야, 자동 모드 있고. 진작 이랬어야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뭔가 좀 애매한 날씨 있지 않습니까? 엉따만 키고 싶은 때, 이렇게 엉따만 키우면 되는데 굳이 막 불편하게 막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좀 개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밖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나도 테슬라 앱에는 코리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웬걸? 있네? 아마 코리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해외 사이트에 아예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업데이트 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좀 저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디즈니 플러스 보거든요? 뭐 문나이트라든지 이런 거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되게 느려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웹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봤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웹 브라우저가 어딨냐, 여기 브라우저 가가지고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stt.kr, 좋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감사해요. 여기 만들어주신 분. stt.kr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여기 만든 분하고 저하고 아무 친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왓챠 있죠, 웨이브 있죠, 티빙 있죠, 쿠팡 있죠. 이거를 왜 쓰냐? 이거를 쓰게 되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여기 웨이브 보려면 갑자기 유튜브가 켜집니다. 웨이브를 켰는데 유튜브가 켜져. 뭘까? 보시면 압니다. 잠깐 보니까 좀 로딩이 옛날보다 좀 빨라졌나? 이 초를 좀 셀 걸 그랬나? 좀 빨라진 느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동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사이트로 이동하면은 이제 웨이브 사이트가 켜집니다. 웨이브가. 근데 풀스크린이죠?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썼어요. 웨이브랑 디즈니 플러스랑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것 대신에 이제 순정 디즈니 플러스 앱이 생겼다. 영화관 모드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있다. 영화관 모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최신화 좀 해야겠다. 영화관 메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디즈니 플러스 있죠. 이게 순정에도 들어왔다. 근데 제가 브라우저로 저렇게 유튜브를 거쳐가지고 볼 때 느꼈던 거, 디즈니 플러스가 홈페이지 자체가 되게 엄청 느렸어요. 진짜로 엄청 느려가지고 제가 문나이트 볼 때 진짜 사실 영상이 돌아가면은 끊기진 않거든요. 좀 이게 충전 좀 늘리겠습니다. 지금 충전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냥 안 계세요. 지금 충전을 일단 100% 끊어놓고 영상 끝날 때까지 찍어야지. 이거 보면은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다, 쓰기가. 일단은 영상을 재생만 시키는데 그 전까지 좀 답답한 그런 구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디즈니 순정 앱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빨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 근데 역시나 전혀 빠르지는 않아요. 전혀 빠르지 않다. 로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근데 원래 넷플릭스를 켜도 이 정도 속도는 나왔습니다. 한 10초 넘었나? 10초? 한 10초 걸린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이거 영상 그거 안 끊을게요. 왜 안 나와? 이 보세요.
숨은 이게 있었네. 숨은 이게 있었네. 이렇게 뜨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단 뭔가 느리죠, 뭔가. 넷플릭스랑 다르게 뭔가 느리지. 손을 방금 옮겼는데 안 움직여. 답답하다. 문나잇을 봐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한 세월. 이거는 제가 도저히, 실드 못 칠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나이트 같은 거, 일단 동작만 시키면 영상은 잘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 내렸는데, 이거는 좀 최적화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이 넷플릭스도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에 비하면 진짜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최적화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지금은 정말 쓸만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로딩 시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2020년 6월에 비하면은 정말 환골탈태한 거거든요. 지금은 좀 과장해가지고, 구린 태블릿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일단 재생만 시켜놓으면은, 진짜, 문제 없다. 하지만 얘는 인터페이스 자체도 좀 괜찮습니다. 365유로는? 아까 어떠세요? 아까 걔랑 다르죠? 완전 다르지, 이 정도. 얘도 약간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약간 좀 마탱이가 약간. 근데 훨씬 빠르죠, 훨씬. 네. 이것도 빨라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번 패치 때. 원래 이 속도였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좀 빨라져가지고,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나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좀 최적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다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그런 패치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내 웹브라우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어떻게도 개선이 됐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도 약간은 좀 개선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디즈니 플러스 생긴 거, 좋기는 좋은데, 약간 좀 답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패치된 게 이제 어린이 보호 잠금이죠. 이거는 뒤에 자녀분들을 태우시는 분들이 아주 좀 장점. 이제 후면 도어에 하나만 잠금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이면 운전석, 이제 조수석이면 조수석 쪽 해가지고 잠금할 수 있어요. 컨트롤 어린이 보호 잠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어린이 보호 잠금. 모두 할지 왼쪽 할지 오른쪽 할지 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바일 앱 폰트를 추가해가지고 애견 모드, 캠핑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이시죠, 앱이. 이제 캠핑하면서도 이제 굳이 모니터 안 가서 앱으로 킬 수가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테슬라 튜토리얼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계별 자습서로 이제 영화관 테슬라 튜토리얼을 탭하십시오 나오는데, 이게 영화관인데 테슬라 튜토리얼 생겼죠. 설명서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물론 PDF 파일이나 웹으로 이렇게 설명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좀 시청각 자료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나는 오토파일럿이 궁금해. 오토파일럿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재생이 되죠. For many Tesla drivers, autopilot is the very best part. 테슬라 오너십의 꽃 맞죠? 이런 좀 새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시도 같은 거 아주 좀 좋다고 봅니다. 사실 좀 진작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언어 지원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터키. 제가 가봤는데 터키 좋아요. 아무튼 간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그게 더, 좀 저한테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버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원래 스티어링 휠 모드, 지금 안 움직이는구나, 충전 중이라. 지금 스티어링 휠 모드 제가 항상 스포츠로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 이게. 미끌미끌해요. 기존의 표준 수준 정도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스티어링 모드 스포츠인데 미끌미끌해요. 이거는 아마 버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추가하면은 뭔가를 빼는 이 테슬라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버그거든요? 좀 말도 안 되게 미끌미끌해가지고, 어색하더라고요.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버글 겁니다, 이거. 그리고 개선된 거. 오토파일럿이죠.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시내에서 사실 8버전도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12버전 되고 나서 진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뭔가 멀리 보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멀리 보고, 미리 감속하고, 그리고 잘 따라가고, 말타기 하는 거 더 없어졌어요, 더. 이게 4버전 때 말타기가 엄청 심했다가 8버전 때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좀 더 없어진, 이거는 제가 한 이틀 정도 운용해보고 확실히 좀 느끼는 겁니다. 말타기 많이 없어졌고, 그게 다만 고속도로 옆차 껴들 때, 차가 만날 때
그때 감속하는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미국 가면은 무조건 비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은 되려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없애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안 겪어봤거든요. 근데 또 조만간 겪어보겠죠. 고속도로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이거는 좀 불만이다. 아무튼 시내에서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가장 체감이 되는 거, 유튜브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진짜 너무 빨라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먹고 차에 와가지고 에어컨이나 겨울에는 히터 틀고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제가 뭐 골프 레슨 영상 같은 것들, 아니면 강철 부대 시즌2 리뷰 같은 거, 그런 거를 보는데 약간 뭐 사실 아예 느린 건 아니거든요. 아주 뭐 디즈니 플러스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불만스러운 게 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니 드라이버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아주 제가 뭐 훌륭하게 구독하고 계신 분인데, 참고로 제 유튜브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라졌고, 어떤 분 말에 따르면은 4K 영상도 문제 없대요. 4K? 지금은 좀 뭐랄까, 제가 LTE로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K를 제가 돌려봤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좋습니다. 기존에는 4K를 돌리면은, 물론 이 모니터 자체가 4K를 지원 안 해요. 하지만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4K의 영상도 돌릴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돌아간다? 네, 그러면은 1080p 60프레임 영상들도 아주 잘 돌아가겠지. 기존에는 이거 돌리면은 그냥 못 돌린다고 보면 됐었어요. 그냥 못 돌린다. 근데 지금은 아주 훌륭해요. 이 음성 줄이고, 여기 보면은 1080p 60프레임, 이거 저작권 있으니까 바로 정지. 이거 제가 돌려봤는데 이게 잘 돌아가는 거 보고, 와, 이건 진짜 사람들이 뇌피셜로 막 뭔가 좀 느낀 것 같다. 가끔 좀 그런 게, 항상 패치되면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 많이 올라오거든요. 뭔가 와이퍼가 좋아진 것 같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와이퍼가 똑 뜨졌던데, 뭐 생각해보면은 오중 와이퍼가 좀 이상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 싶은데,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체감됐어요. 유튜브는 진짜 이 정도면은 라이젠이, 당연히 라이젠 부럽지. 라이젠 부럽지만 좀 덜 부러워해도 될 만큼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기반되는 이 인터페이스 기반이 구글 크롬 쓰니까 어차피 크로미움 88 버전 이걸 쓰다가 크로미움 9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진행했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해진 느낌. 사실 테슬라 순정 앱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브라우저 기반입니다. 유튜브 인터페이스도 그냥 브라우저죠. 넷플릭스도 똑같죠. 디즈니 플러스 똑같죠. 전부 다 브라우저 기반의 앱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브라우저의 엔진을 크로미움 88에서 98로 업그레이드 했다? 그래서 좋아진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진 건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한 개를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주 칭찬해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바뀐다는 거, 비전 온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영상을 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참 테슬라에 이러니까 사람들이 커뮤니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카페를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왜 그럴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계속 이런 업데이트되는 이런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카페에서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 최신 트렌드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 자동차 커뮤니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에 테슬라 카페 보니까 패치가 어떻대요? 그러면 일단 출근하기 전부터 일단 핸드폰에 테더링 켜놓고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놓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출근하는 동안 업데이트 다 받아놔. 그러면 이제 출근해가지고 주차해놓고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테슬라는 제가 만약 뭐 다른 차를 샀어요. 뭐 BM이나 벤츠나 뭐 폴스타 이런 거 샀으면은 커뮤니티를 그렇게 들락날락 할까? 차 산지 한 3, 4개월 정도나 좀 들락날락하지, 그 이후로는 뭐 새롭게 뭐 오는 게 없으니까 들락날락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이렇게 업데이트도 가끔은 좀 뭔가 허접한 것들, 막 있던 트렁크도 이상하게 해주고, 막 팬텀 브레이크 좀 더 늘어나게 하고, 막 지금같이 막 이 핸들도 갑자기 막 스티어링 모드를 막 바꿔버린다든지 이상한 짓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약간 저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컴퓨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오늘 진행된 202.12.3.1 버전 내지 2 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좀 어떻게 패치가 됐나,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알고주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00불이 들라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